네, 이제는 단원이 바뀌어서 인사관리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관리 이론 중에서 첫 번째, 인적 자원 확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인사관리의 정의와 내용. 첫 번째, 인적 자원 관리의 정의 및 실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의를 보시면 일단 오른쪽에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종업원들의 능력 개발 또는 육성을 통해 개인과 조직의 목표를 일치시켜 나가는 개발지향적 개념을 우리는 인적 자원 관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직 구성원을 조직 경쟁력의 원천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사회, 조직 및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 자원의 확보, 개발, 보상, 유지, 이직 및 통합을 여러 환경적 조건과 관련하여 계획, 조직, 지휘 및 통제하는 관리 체계가 되겠습니다. 인적 자원 관리의 실시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적 자원 관리의 실시 절차는 인적 자원 계획의 수립. 이거는 인적 자원 정책 결정 및 계획 수립이라는 내용이고요. 인적 자원 조직의 편성, 조직화 및 업무 분담에 대한 내용이고요. 계획의 실행, 이거는 경영자, 인사관리자 등을 축으로 계획을 진행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통제, 이건 실행된 계획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하는 과정을 통제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시 절차는 그 인적자원 계획 수립, 인적자원 조직의 편성, 계획의 실행, 통제, 이렇게 4개의 단계로 절차가 구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적 자원 관리의 실시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총 7가지 원칙이 있고요. 각각에 대한 것을 살펴보시면 첫 번째가 직무주의 원칙. 이거는 직무에 관한 분석을 실시한다는 내용이고요. 전인주의 원칙. 이것은 근로자의 인간성 실현. 그 다음에 성과주의 원칙. 이것은 업적 및 성과 평가에 대한 원칙입니다. 다음에 능력주의 원칙. 이거는 연공주의보다는 능력 중심으로 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공정성의 원칙. 이건 평가 시 최대한 공정하게 반영한다. 그 다음에 정보 공개주의 원칙. 이거는 실시하고자 하는 주요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원칙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가주의 원칙. 의사결정 과정에 조직 구성원이 참여하는 그런 원칙이 되겠습니다. 인적 자원 관리의 목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적 자원 관리의 목표 중에 1차적 목표로는 노동력의 효율적 이용, 그리고 비용 절감, 이렇게 2가지를 목표로 삼을 수가 있고요. 첫 번째 노동력의 효율적 이용에서는 노동력의 향상, 또 노동 의욕 향상, 또 노동력의 유지 및 보전, 이 3가지가 노동력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비효율 절감 내용으로는 원재료, 경비, 시간을 절감하고 또 인건비를 절감하는 것이 비용 절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2차적 목표로는 조직의 유지, 발전을 위한 목적이고요. 이를 위해서는 종업원 질서의 그 유지 안정, 또 노사관계 질서의 유지 안정, 이 2가지가 있겠습니다. 또 부차적 목표로는 종업원 만족이 있는데요. 종업원 만족에는 생활 만족, 직무 만족, 직장 만족, 기업 만족, 이렇게 4가지의 만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해보면, 인사 관리를 잘 하게 되면 기업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겠죠. 극대화를 하게 되면 그 결과로는 업적이 쌓이고 생산성이 향상되며 또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품질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결근율 하락과
이직률 하락 등 이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인사관리는 이제 근로생활의 질을 충족을 추구해야 되고요. 이제 이는 어떤 이제 근로자들의 그 노동력을 향상시키고 또 노동 의욕을 향상시키고 노동력을 유지하는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인사관리의 주요 기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인사관리의 주요 기능은 크게 5가지 기능으로 구분이 되고요. 그 5가지 기능은 기본 기능, 확보 기능, 개발 기능, 보상 기능, 유지 기능, 이렇게 5가지가 되겠습니다. 각각의 기능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 기능은 직무 관리, 인적 자원 계획으로 구성이 됩니다. 확보 기능은 채용 관리, 인사 관리, 여기에서의 인사 관리는 인사 행정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 기능의 내용은 인사 평가, 교육 훈련, 경력 개발, 경력 관리 내용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네, 인사관리 주요 기능 중 보상 기능의 내용으로는 임금관리, 복지후생관리가 되겠으며 유지관리 기능의 내용으로는 안전보건관리, 이직관리, 노사관계관리가 있겠습니다. 확보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력자원계획의 정의입니다. 인력계획은 현재 또는 장래의 각 시점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능력을 지닌 배치 인원 수를 예측하고 이에 대하여 사내와 사회의 인력 공급을 계획하고 인력의 수급을 조정하는 계획 활동을 인력 계획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인력 예측은 인력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예측을 하여 인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어떻게 대응시킬 것인가에 대한 예측이 인력 예측이 되겠습니다. 인력 자원 계획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먼저 인력 자원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서 인력 과잉과 인력 부족에 대한 설명입니다. 인력 과잉은 저임금 정책과 대량 해고라고 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요. 이거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작업 분담제, 또 조기 퇴직제, 사내 벤처, 신규 아이템 개발, 소사장제, 조직 내 직무 재배치, 다운사이징, 무급휴가제, 일시 해고, 정리 해고, 이러한 대응 방안이 있겠습니다. 인력 과잉은 인력이 너무 많기 때문에 먼저 퇴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빨리 퇴직할 수 있게 조기 퇴직제를 하는 거고요. 신규 아이템을 개발해서 그 많은 인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또 조직 내 직무를 다시 재배치하고 또 다운사이징이라고 우리 경영혁신 운동으로 배웠었죠. 규모를 축소시키는 겁니다. 축소해서 결국 이거는 어떤 무급휴가제나 일시해고, 정리해고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을 하고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인력 과잉에 대한 대응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제 여유 인력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인력 과잉과 약간 이제 의미를 다르게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딱 필요한 인원만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항상 약간의 여유를 가지고 그 인원이 실제 인력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체 인력으로도 들어가고, 또 그런 여유 인력이 이제 어떤 여유 자원과 함께 조직에 어떤 이제 새로운 어떠한 그 업무도 하고 뭐 다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여기서 말하는 어떤 조직 혁신의 원천이자 새로운 도약의 기반이라는 그런 내용의 역할을 수행을 하는 게 여유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유 인력과 이제 인력 과잉은 약간 다르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인력 자원 계획 중요성입니다. 이번엔 필요 인력 충당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필요 인력 충당 방법에는 사내 인력과 외부 경력 사원을 통해 충당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사내 인력을 충당했을 때의 어떤 이 장점으로는 특징으로는 훈련 비용이 발생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내 인력을 필요 인력으로 충당했을 때에는 사내 인력들이 사기와 학습 의용 향상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 그 특징이 이제 생기게 되고요. 사내 인력이기 때문에 이제 평가가 수월합니다. 그거에 반해 이제 외부 경력 사원을 충원을 하게 되면 사내 인원 가지고만 이렇게 항상 그 충당을 했을 때는 그 어떤 사내 승진이라든가 어떤 인사 정책 뭐 이런 어떤 조직 분위기가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안이해질 수가 있는데, 이제 외부 경력 사원을 통해 충당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조직 내에 약간의 이제 긴장감이 있겠죠. 그래서 조직 내에 어떻게 보면 약간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이제 그런 효과도 거둘 수가 있겠습니다. 인력 자원 계획의 예측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수요 예측 기법인데요. 일단 수요 예측이란 미래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의 양적, 질적인 측면을 예측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에는 인력의 수, 시간, 장소 측면에서 인력 투입의 적정 수준을 확보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요 측의 방법에는 총 4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주관적 접근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경영자가 어떤 경영자의 주관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정성적 기법이라고 여기서도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 정성적, 정량적 이런 말 많이 쓰죠. 어떤 이제 수치적으로 계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 이제 정량적이라고 하고, 수치로 가늠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정성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주관적 접근법은 정성적 기법으로 이제 경영자 판단, 또 델파이 기법. 델파이 기법은 이제 전문가 의견 통합법이라고 해서 그 어떤 그 의견을 수렴해야 될 어떤 그 담당자가 그 어떤 그 의견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그 메일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의견을 받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가지고 또 정리를 해서 다시 또 전문가들한테 메일을 보내서 받고, 그런 것을 계속 반복해서 결국은 최종적인 결과물을 도출하는 그런 기법이 이제 델파이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법 중에 이제 통계적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정량적 기법이라고 하죠. 수치적으로 이제 표현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계적 방법에는 회기 분석과 시계열 분석의 추세 분석, 그다음에 비율 분석, 이렇게 3가지 분석을 통해 통계적 그 방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수요 예측 방법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3번째 방법이고요. 산업공학적 접근법입니다. 작업 표본 기법과 작업량 분석, 시간 및 동작 연구, 이 3가지가 산업공학적 접근법이 되겠고요. 수학적 기법이 있습니다. 수학적 기법에는 선형계획법과 시뮬레이션, 이 2가지가 있겠습니다. 인력 자원 계획의 예측 기법 중 공급 예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급 예측이란 인력 수요에 비추어 해당 기술과 능력을 지닌 인적 자원을 유입할 수 있는 원천에 대한 분석이 되겠습니다. 이 공급 예측 방법으로는 내부 공급 예측과 외부 공급 예측, 이렇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내부 공급 예측을 보시면, 내부 공급 예측에는 기능 목록, 마코 분석, 대체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일단 기능 목록에는 직무 관련 정보를 분석 검토하여 요약한 자료이며 종업원의 경험, 교육 수준, 특별한 능력,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코브 분석은 한 직급에서 다른 직급으로 이동해 나가는 확률을 기술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체도는 그 인적 자원 현황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이제 부서 안에 그 직책별 구성된 그 조직도 같은 그런 거에 어떤 인원이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대체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표시를 해 놓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을 참고로 해서 필요한 인력을 내부에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로 활용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급 예측 방법 중 외부 공급 예측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외부 공급 예측의 내용으로는 과거에 어떻게 외부 인력을 활용해서 썼었는지, 그런 어떤 고용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그러한 방법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외부 공급의 어떤 공급 원천으로는 실업 고교, 또 기술학원, 전문대학, 대학교, 각종 직업훈련기관, 타기업 등이 공급 원천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공급 원천에서 필요한 인력을 공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어떠한 그런 제도적인 부분, 이게 인턴 사원 제도, 뭐 인턴십 제도라고 하죠. 일단 회사에 받아서 인턴으로 활용을 하다가 적정 기간이 지나면 이제 정식 사원으로 이렇게 인력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그 방법도 있습니다. 채용 관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 자원 계획에 따라 양질의 인원을 모집, 선발, 배치하는 체계적인 활동을 채용 관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채용 관리를 통해 필요한 인원 선발 시 비용과 시간 면에서 더욱 합리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일단 내부에서 인력을 선발을 할 경우에는 이제 교육 훈련이나 이제 어떤 인력 개발에 대한 이제 뭐 비용이 들어가고, 또 그 교육 기간 동안에 이런 시간적인 투자하는 부분을 봤을 때 이 부분은 더욱더 합리적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또 이제 사회적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는 이제 고용 창출에 효과가 있고, 또 사회 정의를 실현한다 라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사회 정의 실현은 이제 장애인 고용, 그 다음에 남녀 평등 고용, 이러한 내용들을 같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모집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인재들을 구하여 기업 내의 어떤 직무에 지원하도록 하는 기업 측의 구인 활동을 말합니다. 모집원과 모집수단으로는 일단 모집원은 내부 모집과 외부 모집으로 나눌 수 있고요. 내부 모집은 사내 모집, 외부 모집은 사회 모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 모집원에 따른 그 장점과 단점, 그리고 그 사원 모집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부 모집의 장점은 사내에 있는 인력들에 대한 어떤 그 근거 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토대로 그 사내에 유능한 인재 발탁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재직자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 고용 정착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교육 훈련을 통한 이제 조직의 어떤 사회화의 기간이 단축시킬 수 있고, 조직 내에 있기 때문에 신속한 충원, 또 충원에 필요한 비용 절감의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이제 연쇄적으로 인사 이동으로 인한 그 혼란이 좀 야기될 수 있는데요. 이제 어떤 내부 인원별 어떤 뭐 과다 경쟁이 될 수도 있고, 뭐 탈락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불만도 발생할 수 있고, 이런 혼란 야기의 단점이 좀 있습니다. 또 조직 내 인적 자원이 어느 정도 이제 한계에 다다르면 이제 또 할 수도 없는 어떤 그 인적 자원에 관련된 부분도 이제 단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피터의 원리가 이제 발효가 될 수 있겠죠. 이제 여러분들 이제 피터의 원리가 뭐냐면, 조직 내부의 인력에 너무 많이, 그리고 또 오랫동안 의존하게 되면 조직 구성원들이 이제 자신의 어떤 무능력의 한계까지 승진함으로써 결국 그 조직체는 무능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버린다는 이제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사에서 어떤 승진 후보자의 승진 후 직책에 관련된 능력보다는 이제 현재 직무 수행의 능력에 근거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승진자는 현재 직무 수행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직책까지 올라가게 되죠. 결국 무능하게 된 상태로 고위직에 있다고 한다라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무능함에 따라 이제 직위가 달라진다, 뭐 이런 얘기로도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어떤 관료제의 단점을 보여주는 그런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내부 모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법은 사내 게시판을 활용한 어떤 공모제 이런 스타일의 게시물을 게시해서 이렇게 모집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제 기능 목록표라고 해서 이게 말하자면 이제 어떠한 업무들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인사기록 카드 뭐 이런 식의 거를 참고해서 내부에서 선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다음은 이제 외부 모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외부 모집의 이제 장점으로는 이제 경력자를 채용에 따라 이제 훈련 비용이 절감될 수 있겠죠. 이건 이제 내부 모집의 단점에 해당됐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력 채용. 그 환경 변화가 어떻게 바뀌든 그거에 맞는 인력에 대한 모집 요강을 내면 그거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할 수 있겠죠. 단점을 보시면 우리가 어떠한 필요한 인력이 있지만 그 인력이 바로 이렇게 모집된다라는 고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채용 시까지 모집 시까지에 대한 어떤 시간 낭비, 또 충원에 따른 어떤 이제 비용에 대한 증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이제 재직자 사기 저하, 이제 내부에서 충분히 이런 건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외부에서 굳이 이렇게 인원을 뽑아서 하냐, 내가 그보다 떨어지냐,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사기 저하의 이런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모집 관리의 외부 모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부 모집 방법에는 인턴 사원제, 그 다음에 헤드헌터. 헤드헌터는 기업의 그 임원이나 기술자는 어떤 이 고급 인력을 필요로 하는 업체에 원하는 인력을 이제 뭐 선정하고 또 평가하고 또 이제 뭐 어떤 그들만의 그런 어떤 조사 과정을 거쳐서 적정 인력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소개받고 하는 이제 그런 걸 이제 헤드헌터라고 하고요. 공공기관의 어떤 이제 그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제 소개받는 모집할 수 있는 방법, 또 광고 매체, 교육기관의 어떤 추천, 또 이제 기존 종업원의 추천, 또 자발적 지원,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외부 모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2주차는 모집 관리까지 알아보는 거로 수업을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과제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번 주도 이 이론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의 방법으로 정리를 해서 올려주시면 그걸 가지고 최대한 좋은 점수로 이렇게 반영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어쨌든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과목 자체가 자격증을 따기 위한 어떤 이론적인 부분은 약간의 암기도 필요하고 이해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해 주시고 한번 정리를 해 주시면 기억에도 많이 남고 아무튼 좀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예, 어쨌든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